미이라라는 영화 아시죠? 과거 매우 흥행했던 헐리우드 영화인데요. 이 영화 속에는 이모텝이라는 매력적인 빌런이 나오는데요. 이모텝은 영화 속에서 고대 이집트 제사장이었지만 파라오의 여인인 아낙수나문과 금지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의 살을 파먹는 풍뎅이들과 함께 관 속의 산채로 갇혀 고통스럽게 온몸을 뜯어먹히는 홈다이란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영화 속에 나오는 두 인물 이모텝과 아낙수나문이 이집트의 실제 인물들을 모티브로 삼았다는 걸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모텝이 사랑한 여인 아낙수나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낙수나문의 본래 이름은 앙케세나멘입니다. 헐리우드에서 영화로 만들면서 발음하기 편한 미국식으로 수정해서 불렀기 때문에 아낙수나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모텝도 사실 원래 이름은 이모텝이었죠. 두 사람은 영화에서는 빌런으로 나오지만 실제 인물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모텝은 재상이자 건축가이며 이집트 최초의 계단식 피라미드를 설계한 사람으로 의술, 천문학, 철학에도 뛰어난 위인이었죠. 앙케세나멘은 이집트 왕의 첩실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집트의 왕비였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는 앙케세나멘과 이모텝이 서로 사랑을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이모텝은 기원전 27세기경 사람이고 앙케세나멘은 기원전 14세기경 사람이기 때문이죠.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앙케세나멘은 로맨스와는 거리가 먼 매우 불행한 여성이었습니다. 앙케세나멘은 고대 이집트 제18왕조의 파라오 아케나톤과 아름다운 왕비 네페르티티의 셋째 딸이었죠. 앙케세나멘은 어려서부터 아름다운 미모로 궁중박가지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현대에 와서도 클레오파트라 그녀의 어머니 네페르티티와 함께 이집트 3대 미녀로 칭송받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앙케세나멘의 어머니인 네페르티티가 왕의 총애를 잃고 왕비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공석이 된 왕비 자리를 채운 것은 충격적이게도 아케나톤의 친딸인 앙케세나멘이었죠. 사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가의 핏줄을 유지하기 위해 근친혼이 성행했기 때문에 근친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혼인 후 앙케세나멘과 그녀의 아버지 사이에는 딸이 한 명 태어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이 좋지 않았던 아케나톤 왕은 사망하고 그의 사생아인 스멘카레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왕도 즉위 1년 만에 요절하여 앙케세나멘은 또 다른 왕을 맞이해야만 했죠. 이때 새롭게 왕위에 오른 사람이 그 유명한 투탕카멘 왕이었습니다. 투탕카멘은 앙케세나멘의 이복 동생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왕이 된 동생과 다시 결혼을 하였죠. 이때 투탕카멘의 나이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탓에 대제상인 아이와 장군 호르메브가 거의 모든 실권을 장악했던 걸로 전해지죠. 결국 별다른 존재감 없이 18세의 나이로 투탕카멘도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투탕카멘의 죽음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은데요. 당시 죽음의 원인이 애매했던 그의 무덤에 왕의 죽음의 비밀을 밝히는 자를 축복하리라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투탕카멘의 미이라 발견, 당시 X선을 촬영한 결과 머리에 큰 상처로 보이는 자국이 발견되어 그의 죽음의 원인은 등기에 의한 두개골 골절, 즉 암살당했다는 설이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검사했을 때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던 걸로 밝혀지죠. 학계의 정설은 투탕카멘이 다리 골절과 말라리아를 포함한 복합적 요인 때문에 사망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탕카멘은 이집트 왕들 중 가장 이름 없는 왕이었지만 그의 무덤 발견 이후 죽어서 가장 유명해진 왕이 되었죠. 그리고 무덤을 발견하면서 생긴 저주로 인해서 더 유명해졌는데요. 도시전설에 의하면 투탕카멘의 저주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는데요. 파라오의 안식을 방해하는 자는 죽음의 날개에 닿으리라 는 저주의 문구가 부장품의 상현문으로 기술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런 저주는 파라오의 무덤에 경고용으로 따라붙는 상투적 문구이긴 했지만 진짜로 투탕카멘의 무덤을 처음으로 발굴하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차례로 의문사를 당했다고 해요. 저주의 첫 희생자는 발굴팀의 자금줄이자 유력자인 백작 조지 허버트 경이었죠. 발굴 당시에 파라오의 상징인 코브라가 나타나서 카나리아를 잡아먹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죠. 조지 허버트 경은 발굴을 참관한 직후 오래 지나지 않아 돌연사로 생을 마감했어요. 허버트 경이 사망한 순간 카이로 전역에서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고 합니다. 연이어 그의 애견도 숨졌다고 말이죠. 서서히 다른 팀원들도 하나둘씩 사망했고 심지어 무덤으로 가이드를 한 사람마저도 급사했다고 해요. 이집트에는
때 아닌 모레 폭풍이 발생했어요. 몇 년이 지나자 투탕카멘의 묘를 발굴한 인부들은 투탕카멘의 저주로 희생되었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훗날 집계된 희생자의 수는 21명에 이르렀다고 하죠. 이런 저주의 루머가 오랜 기간 동안 일파만파 퍼져나갔지만 결론적으로 사실을 말한다면 저주 같은 건 없었다입니다. 잘못된 소문이라는 것이죠. 허버트 경은 돌연사한 게 아니라 원래 아파서 수명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상태였으며 그의 애견도 죽지 않고 잘 살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정전이 되는 게 일상다반사였고요. 실제로 21명이 죽은 것은 맞지만 발굴 인원은 총 1,500명이었기 때문에 총 인원에 비하면 21명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죠. 발굴을 지휘했던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수를 다 누렸습니다. 한편 이 어린 부부 투탕카멘과 앙케세나멘 부부간의 사이가 아주 좋았을 거라고 추측되는데요.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유물에서 둘의 다정했던 모습이 발견된 것이죠.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는데요. 아쉽게도 2번의 사산을 하고 결국에는 아이를 가지지 못했어요. 따라서 왕 희계승권은 앙케세나멘에게 있었죠. 누구든지 앙케세나멘과 혼인하는 사람이 파라오가 될 수 있었죠. 그녀는 투탕카멘이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니라 타살된 것으로 믿었어요. 더욱이 그 범인들이 신하들 중에서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앙케세나멘은 자신의 남편을 죽였을지도 모를 남자와 결혼하는 일만큼은 간절히 피하고 싶었죠. 그래서 결국 앙케세나멘은 이집트 주변국인 히타이트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신과 결혼할 왕자를 하나 보내주면 그를 파라오로 세워주겠다는 조건의 내용이었죠. 히타이트 왕으로서는 황당한 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집트와 히타이트가 사이가 썩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시에 그녀가 얼마나 주변을 믿지 못하고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앙케세나멘은 진심을 담아 2번째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위대하신 수필룰리우마스 왕이시여, 나의 남편 투탕카멘이 죽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폐하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그분 중 한 분을 저의 남편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분은 이집트의 파라오가 될 것입니다. 나는 무척 두렵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에 히타이트의 왕 수필룰리우마스 1세는 승낙하고 잣난자 왕자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왕자는 이집트로 오는 도중 살해당하고 말았죠. 결국 앙케세나멘의 마지막 발버둥은 그렇게 좌절되었고 앙케세나멘의 슬픈 3번째 결혼식이 거행되죠. 바로 자신의 외할아버지이자 투탕카멘의 재위 시절 재상을 지낸 가장 세력이 컸던 대신 아이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왕비와 결혼한 아이는 파라오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상한 건 둘의 결혼 이후 앙케세나멘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녀의 무덤조차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파라오가 된 아이가 이혼 가치가 사라진 자신의 부인이자 손녀를 숙청했을 것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며 원치 않은 결혼을 거듭했건만 그녀는 결국 쥐도새도 모르게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안악수 나문으로 알려진 앙케세나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